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을 시끄럽게 달군 한 한국인 여성이 있어요. 심지어 나이도 어린 겨우 20대 대학생이었죠. 오늘은 그녀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22살의 필리핀계 미국인 알렉산더 우틀라야. 미국 보스턴 컬리지라는 명문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아직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브링엄이라는 병원에서 임상연구원을 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었어. 참고로 브링엄이라는 병원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검색해봤거든. 그랬더니 2021년 세계병원 순위 3위를 했더라고. 엄청 유명한 병원인 거지.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어.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 그냥 완전 엄친아야. 교수님들 칭찬이 마르질 않았대. 게다가 2년 동안 행복한 연애 중이었지.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더라고. 2019년 5월 20일이었는데 이날은 보스턴 컬리지의 졸업식 날이었어. 알렉산더도 그날 졸업식 예정이어서 그 가족들이 다 보스턴에 왔다고 해. 이미 병원에도 취직했고 성적도 되게 좋고 인기도 많은 그런 완벽한 아들의 졸업식이니까 가족들 모두 설레하고 있었지. 근데 졸업식이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인 8시 30분. 기대가 부푼 가족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 알렉산더가 학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보니까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대. 가족들은 당연하고 친구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앞날이 창창했잖아. 무엇보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이상한 징조를 보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졸업식 당일날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유서도 없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날버락이냐고.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죽음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알렉산더의 여자친구, 유인영이었지. 아까 말한 그 2년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날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직전 여자친구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어. 그 내용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었고 그걸 본 유 씨가 남자친구를 말리기 위해 한 걸음에 급히 달려온 상황이야. 하지만 간발의 차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알렉산더는 옥상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게 된 거야. 이 모든 걸 본 여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 당연하지. 그냥 왠지 모를 좀 죄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 한편으로 경찰은 알렉산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그 알렉산더의 휴대전화를 감식했고 여기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지. 우선 2년 반 전인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알렉산더는 학교에서 필리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었어.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유인영을 만나게 된 거지. 유 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대.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았었고 주변인들은 그녀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어. 반면 알렉산더는 모임 내에서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는 편이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반대지. 오히려 그렇게 다른 모습에 끌렸던 걸까? 유 씨랑 알렉산더는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곧 마음이 커졌고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 하지만 이들의 풋풋한 연애에 금세 위기가 닥쳐왔어. 사실 알렉산더한테 전 여자친구가 있었었거든. 둘은 헤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였대.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헤어지긴 했어도 종종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SNS 팔로워 상태도 그대로였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는 진짜 아니었다고 해. 그냥 완전 친구 사이. 근데 또 이게 여자친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알렉산더 생각에 여자친구가 좀 질투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았었대. 그래서 굳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유 씨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비밀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
어쩌다 보니 유 씨가 알렉산더랑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는 걸 알고 완전 열받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통제가 시작돼.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도 혹시 전 여자친구 만나는 건 아닌지 막 추궁을 했지. 게다가 하필 여자친구랑 알렉산더랑 수업 하나가 겹치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면 유 씨가 완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점점 힘들어하던 알렉산더는 결국 여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 그게 뭐였냐면 서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까는 거야. 이걸 통해서 서로의 신뢰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아니 유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알렉산더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뭐 하는지 막 연락하고 알렉산더가 바로 연락이 안 되면 답장이 올 때까지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해. 해도 해도 집착이 너무 심했었지. 이 커플이랑 같은 동아리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두 사이는 이미 1년 전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유 씨는 알렉산더가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누구랑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나하나 간섭했고 남자친구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 학교 친구들 앞에서도 이랬었는데 둘이 남겨졌을 땐 더 심각했을 것 같아. 이런 유 씨의 행동은 어느새 알렉산더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졸업식이 가까워질 때쯤 유 씨의 통제는 진짜 극에 달았다고 해. 특히나 알렉산더가 그 졸업식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전 2달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7만 5천 통이야. 7만 5천 통. 그중 4만 7천 통은 유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거더라고. 아니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200개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소리인데 그중에 심지어 그 유 씨 혼자서 800통의 문자를 보낸 거지. 아니 이게 1, 2주가 아니라 하루 동안 보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따져보면 유 씨는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폰만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고 뭐 영상통화 걸고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연락을 한 거야.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서 나눈 그 대화들을 한번 봤는데 이게 연인의 연락이라고 보기 좀 이상한 거지. 유 씨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네가 죽으면 네 가족도 세상도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더라. 근데 이게 남자친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그 선 넘은 폭언은 계속돼. 그럴 바엔 죽어. 스스로 목숨 끊으라고. 유 씨가 진짜 이런 문자를 했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추후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당시 유 씨는 남자친구를 완벽하게 통제해왔어. 마치 알렉산더를 세뇌하듯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고 처음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알렉산더를 위협했었대. 뭐 네가 떠나면 나 죽을 거야.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특히 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랑 제일 가까운 그 연인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알렉산더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이 대화는 수백 번이나 반복됐어. 그러던 2019년 4월 15일에 이번엔 유 씨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넌 말 그대로 죽어야 돼. 나 좀 내버려두고 어디 가서 좀 죽어. 그 후로도 무능하다. 진짜 너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 이런 식의 폭언을 퍼부었어. 이런 대화가 지속되니까 알렉산더 또한 좀 스트레스로 미쳐가는 듯 했어. 한 번은 친구한테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었고 또 그쯤에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면 유인영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속삭인다 라고 되어 있었어.
이게 진짜 환청을 겪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알렉산더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지.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곧바로 학교 상담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겨우 한 번 상담하더니 상담사는 알렉산더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알렉산더는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2019년 5월 19일 졸업식 하루 전날이었는데 알렉산더는 유씨가 머물던 기숙사로 갔고 거기서 두 사람은 함께 하룻밤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씨가 눈을 떴을 때 알렉산더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대신에 문자가 남겨져 있었지. 내 마지막 밤을 너와 함께 보내서 행복했어. 유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각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알렉산더의 GPS가 꺼져 있는 거야. 너무 불길하잖아.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문자로 당장 GPS 키라고 보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소름 돋는 대답을 보내왔어. 난 높은 곳에 있어. 근데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유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뭔가 불길하면서도 그냥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왜냐면 문자 내용을 보면 알렉산더, 너 지금 뭐하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제발 그만해. 그런데 잠시 후 알렉산더의 GPS가 켜지면서 위치가 파악됐어. 한 건물이더라고. 그래도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던 유씨는 당장 택시를 타고 거기로 향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형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GPS가 가리킨 곳은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르네상스 주차장 건물이었어. 유씨가 도착해서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늦었어. 알렉산더는 이미 몸을 던지고 말았던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유씨한테 이런 문자를 남기게 돼. 사랑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야. 알렉산더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검찰도 이걸 단순히 개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죽음을 몰고 간 그 유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해. 근데 경찰은 알렉산더가 유씨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다는 점, 또 유씨가 2달에 거쳐서 알렉산더한테 47,0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죽으라고 협박한 점을 주목했어. 유씨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지. 이후 유씨는 재판을 받게 돼. 그녀의 변호인 입장은 죽어라, 왜 안 죽냐 이런 유씨의 문자는 그저 젊은 커플 사이에서 발생한 미숙한 표현일 뿐이고 알렉산더는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성인인데 오히려 유씨의 연락을 끊지 않은 그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어. 글쎄, 아무리 감정 표현에 미숙한 20대라지만 죽으라고 하는 게 그게 감정 표현이야? 그리고 괜히 왜 피해자 탓으로 돌리냐고. 아주 변호사가 그 재판 이기려고 용을 쓰는 거지. 그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유씨에게는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 비록 둘 사이에 그런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재판은 유씨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거야. 하지만 이걸로 유씨가 받은 처벌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0년의 보호관찰 처분이었지. 여전히 유씨는 남자친구 죽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집착과 통제에 의해서 멀쩡히 명문대 나오고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야. 누군가는 그 피해 남성이 혹시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평가할 수도 있어. 근데 알렉산더에게 여자친구는 한때 가장 믿고 또 가족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하찮게 짓밟아버리고 죽는 게 답이라고 계속해서 말한 상황이야. 만약 우리가 이걸 당한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가스라이팅 범죄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벌어지기 쉬운 것 같아.
꼭 눈에 보이게 상처를 입고 공격을 당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상대방의 심리를 파괴하고 지배하고 또 상처를 준다면 그거 역시 범죄라고 생각해. 혹시 누군가 때문에 두렵다면 또 고립되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영상 내내 반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마지막도 인사하고 갈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